안녕하십니까, 윤종록입니다. 여러분, 한 기업을 창업한 사람들은 많이 봤겠지만은 한 나라를 창업한 분이 계십니다. 1948년에 2000년간 떠돌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고 거의 70년이 흘렀죠. 그 70년 사이에 갓 태어난 이스라엘이 21세기 최고의 과학기술 강국으로 성장시킨 그 장본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통령을 지내셨던 시몬 페레스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몬 페레스는 나라를 창업한 리더십,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만들었다고 본다면 저는 21세기에 나라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 새로운 창세기를 쓰신 분 시몬 페레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2005년에 그 당시에 KT에서 CTO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부총리였던 에후드 올멜트 부총리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KT와 삼성전자를 방문했는데 그때 제가 그분을 에스코트를 하고 1시간 동안 정보통신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2005년 이스라엘을 일주일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21세기에 자원이 없는 나라의 국가 경영은 바로 이렇게 하는구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경제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두뇌의 상상력을 거대한 혁신으로 만드는 혁신 경제의 왕자 이스라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KT를 마치고 미국 벨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21세기 이스라엘 경제 기적을 다룬 책 스타트업 네이션을 제가 창업국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인연이 돼서 이스라엘의 당시 현직 대통령이셨던 시몬 페레스 대통령께서 저를 이스라엘로 초청했습니다. 그때 처음 시몬 페레스 대통령을 만나게 됐죠. 이 시몬 페레스 대통령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갓 태어난 그 순간에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 수상의 비서로 공직에 발을 디딥니다. 그리고 2014년 대통령직을 마칠 때까지 거의 70년 가까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갓 태어난 자원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 지구상에 70년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공직자가 있습니까? 이 70년 동안에 이분은 장관을 10번 하셨고 수상을 3번이나 하셨고 또 오슬로 협정을 맺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추대를 받아서 대통령을 하시고 2014년까지 대통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서거하시기 직전에 자서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자서전이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No room for small dreams. 이분은 가진 자원이라고는 단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머릿속에 상상력 하나 가지고 70년간 그 상상력을 혁신으로 바꾸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반드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200년 전에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18년간 유배하는 동안에 많은 책을 썼습니다. 거의 500여 권을. 그 중에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 이서일표라고 그러죠. 이게 200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백과사전이었다고 본다면 200년이 지난 지금 비록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은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를 창업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몬 페레스의 자서전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저는 이것이 감히 21세기의 제2의 목민심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다행히 시몬 페레스의 아드님이신 헤미 페레스, 현재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벤처 캐피탈 피탕고라는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는 헤미 페레스가 저와 나이도 같고 친구입니다. 헤미 페레스가 작년에 서울을 방문해서 아버님 자서전이 나왔으니 우리 미스터 윤께서 직접 번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그 책을 번역하게 됐죠. 제가 이 책 창업국가라는 책을 과거에 번역을 해서 이 책에 제가 서명을 해서
페레스 대통령께 증정을 해드렸습니다. 페레스 대통령께서 이 책을 보시고 저를 이스라엘로 초청을 해서 저와 차를 1시간 동안 마셨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그 순간 페레스 대통령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미사윤, 기억의 반대가 뭐죠? 해서 제가 자신있게 기억의 반대는 망각입니다라고 답변했는데, 그 당시에 89살 잡으셨던 7년 전에 페레스 대통령께서 뜻밖의 기억의 반대가 망각,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의 반대가 저는 당연히 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상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왜 기억의 반대가 상상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페레스 대통령께서 기억은 이미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는 여행, 상상은 아직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여행. 따라서 기억의 반대가 망각,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저는 7년 전에 89살 잡수신 시몬 페레스 현직 대통령의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살아있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을 내가 오늘 만났구나.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 상상이라는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국가를 경영할 줄 아는, 혁신 경제를 만들어낼 줄 아는 이런 경제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지난 3월 달에 페레스 대통령 서거하신 이후에 기념관이 오픈해서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 기념관 앞에 드림 빅이라는 거대한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만은 이분을 가장 잘 상징하는 표현이 드림 빅이라는 두 단어가 아닐까.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기어코 혁신으로 실현해서 거대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시몬 페레스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강점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서전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시몬 페레스를 지배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이 페레스의 전체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첫 번째가 후츠파라는 단어입니다. 후츠파라는 단어는 유대인의 국민성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빨리빨리, 유대인의 국민성 후츠파, 위아래 구분 없이 동등하게 맞짱 뜨는 겁니다. 우리는 장유유서죠. 상당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위아래 구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과감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후츠파라는 단어. 두 번째 단어가 티쿤 올람. 티쿤 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상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지구와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본다면 거기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이 지구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몫이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티쿤 올람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랍니다. 역시 내가 태어나서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소명의식, 이게 유대인들의 소명의식인데 이 페레스 대통령께서도 이 티쿤 올람이란 단어를 마음속 깊이 각인한 한 분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강조했던 단어가 로시 가돌. 로시란 뜻은 머리란 뜻이고 가돌이란 뜻은 크다는 뜻이죠. 큰 머리.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주 작은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A, B, C 서로 연결되는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이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해결하자. 우리말로 굳이 해석한다면은 통섭의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페레스가 평생 간직했던 키워드고, 그 키워드의 공통점은 역시 보이지 않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상상력을 거대한 혁신으로 만드는 동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세 단어 중에서 저는 후츠파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총과 총알이 있다 한들 폭발합니까?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절대 폭발하지 않습니다. 총과 총알은 폭발을 위한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IQ 테스트에 나가면은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106 세계 1등입니다. 노벨상의 23%를 차지했던 유대인들 IQ가 얼마인가 궁금하시죠? 놀랍게도 유대인의 평균 IQ가 96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106mm 총알이고 유대인들은 96mm 총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23%를 가져갔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뭘까? 제가 발견한 답은 좋은 총과 총알이 아니라 겁없이 방아쇠를 당긴 힘에 있었구나. 아무리 총과 총알이라 하더라도 방아쇠 당기지 않으면 총알 목 쓸어갈 뿐입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 후츠파라는 유대인의 국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성이야말로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이었다. 우리 국민성은 상당히 유대인의 후츠파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성이 유대인의 후츠파에 담겨있는 7가지 요소를 좀 닮아간다면 어차피 더 좋은 총과 총알이기 때문에 겁없이 방아쇠를 당길 수만 있다면 훨씬 우리가 폭발력이 강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7가지의 후츠파라는 키워드 안에 담겨있는 정신을 우리가 닮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 7가지 중에서 하나만 소개한다면 informality, 형식타파입니다. 정말 위아래 구분 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의견 개진하기 때문에 밑에 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분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매셔, 서로 섞인다라는 뜻이죠. A 부서와 B 부서 또는 C 부서가 담장을 높이 쌓는 게 아니라 담장을 다 헐어버리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남의 부서가 나를 간섭하는 것, 내가 남의 부서를 간섭하는 것 전혀 흠이 아닌 이런 문화들.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learning from failure, 실패로부터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실패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저울에다 올립니다. 근데 저울은 눈금이 2개밖에 없어요. failure, constructive failure. 이 실패의 눈금이 건설적인 실패로 넘어가게 되면 훈장과 똑같이 대우해주는 이런 문화들, 이런 7가지를 똘똘 묶어서 후츠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후츠파라는 유대인들의 캐릭터를 좀 닮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특히 이 페레스 대통령의 자서전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당부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한번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에 대한 비전은 현재의 계획에 반드시 투영되어야 된다. 현재의 계획은 반드시 미래의 플랜을 담아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현재의 근시안적인 눈이 아니라 미래라는 원시적인 눈을 같이 담아서 현재의 상황을 설계를 해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 사람은 믿음의 힘으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 시몬 페레스는 정말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엔테베 작전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3,000km 떨어져 있는 엔테베라는 공항에 비행기가 납치돼 갑니다. 납치범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외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랍인들의 그 죄수들을 100여 명을 석방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인질을 죽이겠다. 그 당시에 시몬 페레스는 국방장관으로서 절대 협상에 응할 수 없다. 3,000km 밖에 가서 우리가 구출해 오겠다. 전 강요들 수상을 포함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시몬 페레스는 단 5일밖에 안 주어진 그 시간 안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만들어서 비행기를 띄워 보냅니다. 공항에 도착 후, 엔테베 공항에 도착 후 55분 만에 그걸 구출할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정확하게 55분 만에 구출해가지고 나오죠. 누가 반대하더라도 이분은 가능한 길을 반드시 찾아내는 그런 불가능은 없다라는 정신. 4가지 중에 3번째 당부는 내일의 기회를 위해서 오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책임감이다. 내일의 기회를 위해서 오늘 책임이 감수가 돼야 되지, 오늘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것은 내일의 기회를 우리가 개런티할 수 없다라는 것. 따라서 오늘 현재 항상 미래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이런 그 책임감, 이 부분이 3번째 요구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산통 없이 출산할 수 없는 것처럼 성공하려면 반드시 실패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실패라는 부분은 하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실패 자체가 끝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페레스 대통령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준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감도 얻었지만은 결론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요, 이제 가진 것 없이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상상력,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전 세계를 혁신할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다라는 리더십, 이게 페레스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리더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 제도, 또 남북 이슈, 동북아 이슈 어마어마한 변혁기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50년간의 우리의 패러다임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경제, 제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지난 50년간, 지난 70년간 페레스의 리더십이 우리 사회를 관통하기를 기대합니다.